올 시즌 손흥민의 16호 골은 페널티킥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생애 처음으로 페널티킥 2골을 넣어보는 시즌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이제 4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남은 5경기에서 몇 골을 넣을지 20골은 넣을 수 있을지, 2년 전처럼 득점만 가까운 몰아치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아스날전 2대3 패배도 속상하지만 손흥민이 페널티킥 1골 넣었다는 것도 또한 아쉽긴 합니다. 손흥민은 결정적인 기회를 한번 놓쳤는데 어쩌면 2주간의 휴식으로 인한 경기 감각 문제와 더 나아가서 손흥민이 월마다 1골 넣는 정도밖에 안 되는 골과 적은 슈팅, 더 나아가서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는 장면이 극도로 적어지면서 아스날전에 오랜만에 찾아온 골 찬스마저도 놓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은 2024년에 넣은 골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상대가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스피드로 제압하면서 골키퍼와 1대1을 만들고 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스톤 빌라전에서 클루셉스키의 컷백 패스를 받아서 결정력 좋은 슈팅으로 골. 세 번째는 역습 상황에서 루턴타운이 라인이 정비되지 않을 때 박스 안에서 존슨이 손흥민에게 볼을 내주면서 기회를 주었고 손흥민이 마무리했죠. 이 세 골 모두 손흥민이 득점할 때 익숙한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골이라는 건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손흥민은 결정력이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는데 그 결정력은 100% 발로 슛을 했을 경우입니다. 손흥민은 헤딩 결정력이 좋다, 이런 평가 들어보신 분? 손흥민의 골은 원터치 골, 터닝슛, 중거리 슛골, 프리킥 골, 부스터가 달린 상황에서의 골. 손흥민이 몸싸움을 서로 한다거나 중앙에서 자리를 잡고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을 하고 그런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죠. 손흥민이 기록하는 득점의 대부분은 빠르게 전개되는 역습 상황에서 상대 수비들을 스피드로 압살해버리고 골키퍼와 마주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한 장면, 그게 필살기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토트넘의 최대 무기로 빠른 역습을 지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은 스피드를 이용해서 달리면서 넣는 골 외에도 손흥민 존에서 때리는 가마차기 중거리 슛, 잡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터치로 기록하는 골, 손흥민이 넣는 대부분의 골들은 발로 기록하는 골입니다. 그럼 손흥민은 역습을 하는 수비 축구에서만 잘하는 선수일 뿐인 거냐? 그렇지 않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상위권 팀들에게도 손흥민 플레이 같은 장점이 부각되는 골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럼 현재 엔지볼 토트넘도 공격 축구인데 왜 손흥민은 갑자기 골이 줄고 그런 기회조차 없게 되는 걸까요? 살라가 득점이 줄고 홀란이 득점이 줄 때는 부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손흥민에게는 부진이란 말이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죠. 단지 기회가 너무 적은 게 문제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토트넘의 공격 과정에서의 패스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손흥민이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패스의 정확도는 그 선수의 실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 패스의 질까지 좋다면 B클럽에서 뛸 확률이 높아지죠. 그런 장점의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기도 합니다. 이강인은 볼 다룬 능력이 탁월해서 이상한 실험을 하는 컨텐츠들도 만들 정도죠. 토트넘은 패스 능력이 정교하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이 B클럽들과의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사르, 벤탄쿠르, 비수마, 스킵, 베르너, 존슨,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죄다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가 없습니다. 꼭 플레이메이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 선수들이 예측 못한 패스가 나오거나 사이를 뚫는 벽에 막히지 않는 패스로 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상대에게 혼선을 주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토트넘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반전에 아스날을 72%까지 점유율로 압도를 하고 아스날의 패스보다 거의 3배고 90% 정확도를 기록했는데 그럼 뭐하냐고요. 그냥 뻔한 옆에 있는 선수, 앞에 있는 선수에게 주는데 그렇게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아스날은 오히려 패스 정확도도 70%이고 패스도 그리 많지도 않았지만 토트넘을 교란시킬 수 있는 패스들이 나오면서 위협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분명 전반에 압도했다고 했는데 밀린 것 같은 기분이 바로 이 패싱력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90분 동안 키패스, 정교한 패스가 수십 번이 나와야 한다고 욕심내는 거 아닙니다. 저 그런 골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너무 적죠. 이번 아스날전 메디슨은 후반 초반에 교체가 되었습니다. 왜요? 못하니까. 4천만 파운드 정도의 선수잖아요. 몸값보다 더 능력이 출중할 줄 알았는데 전반기에 3,500만 파운드 가치 해놓고 후반기에 500만 파운드 가치로 주전입니다. 축구에서 미드필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토트넘은 미드필더의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패스가 기가 막히다라는 말 별로 들어본 적 없죠. 에리센이 떠난 이후에 에리센 같은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를 그토록 찾고 찾아서 메디슨 데려온 건데 제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패스도 패스인데 슈팅 정확도도 에릭센보다 한참 아래로 보입니다. 미드필더에서 패스 전개가 안 되는데 답이 있나요? 네. 무리뉴 콘테 시절엔 케인 필더가 있었잖아요. 네. 아스날은 웨데고르가 트랜스퍼 마르크트 기준으로 보면 현재 1,300억입니다. 그리고 라이스는 프리미어리그 기준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갈아치우면서 1,700억을 기록했습니다. 아스날은 지금 이런 미드필더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왜 가치가 그렇게 높겠습니까? 그냥 잘하니까. 네. 실제 경기를 보는데도 비교될 정도로 잘합니다. 거기다 이 선수들은 올 시즌 엄청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특히 4월은 9경기를 치르고 거의 모두 풀타임이었습니다. 그런 몸 상태인데도 토트넘전에서도 예리한 패스들이 나옵니다. 다치지도 않는 내구성까지도 좋습니다. 토트넘에 이런 믿을만한 미드필더 한 명이라도 있나요? 네. 바꿔도 레벨이 비슷합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토트넘의 치명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조직력으로 커버가 될 줄 알았지만 다 아는 패스만 하는 건 답이 없죠. 잘하는 팀은 좋은 선수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거기다 상대도 NG 전술을 다 파악해버렸으니까요. 뭐 토트넘은 아스날 전술 파악이 안 돼서 3실점을 했을까요? 네. 그나저나 사실 체력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스날이 올 시즌 뭐 이렇게 무리하고 나면 다음 시즌 많이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토트넘은 공격 자원에서도 베르너는 볼 배급이 아예 할 수도 없는 반쪽짜리 윙어로 볼을 기다리기만 해야 하고 클루셉스키는 플레이가 2년 전과 확실히 달라서 그렇게 위력을 더해주는 공격수 느낌이 아닙니다. 손흥민의 득점왕 시절의 골들을 다시 한번 시청했습니다. 올 시즌 골들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손흥민 솔직히 혼자서 만들어낸 골은 거의 없습니다. 손흥민이 득점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손흥민도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올 시즌 첫 경기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골을 넣기 시작했죠. 메디슨과 박스 안에서 합작으로 만들어낸 골들은 송케 듀오 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024년에 넣은 3골도 아무리 침투를 해도 정확히 연결되는 패스가 와야만 손흥민이 넣을 수 있죠. 반대로 그런 선수 없으면 손흥민도 골 많이 넣을 수 없습니다. 2년 전 손흥민이 득점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 미들라이커가 몇 번을 밀어줬습니까? 어시스트가 아니더라도 경기 향방을 바꾸는 패스를 자주 보여주었고 시즌 막판에는 대놓고 원팀이 되어서 손흥민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몰아줘서 토트넘 손해본 거 있나요? 콘테는 파리였던 팀을 그렇게 반등시키기 어렵다는 팀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시켜버렸습니다. 후반기는 맨시티 다음으로 승률이 좋았고 골도 많이 나왔죠. 공격 축구를 하면서도 패스에 힘이 붙어야 손흥민다운 플레이로 골도 나오는 것입니다. 손흥민을 향해서 낮고 빠른 크로스도 아니고 높게 날아오는 크로스로 손흥민은 기대 득점 제로에 가까울 것입니다. 냉정하게 손흥민은 케인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케인보다 잘하는 게 있고 케인이 손흥민보다 잘하는 게 있죠. 그럼 지금 이제 시즌 마지막인데 선수 영입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메디슨까지 바닥이니까 그냥 손흥민 윙어로 돌리라고요. 손흥민도 본인도 윙어가 최적이라고 했고 아스날전 후반 30분경부터 윙어 되니까 얼마나 깔끔했습니까? 엔지 감독님 첼시전부터는 그렇게 하는 거죠? 메디슨 폼 안 좋으면 그냥 빼. 로세소 있고 클루셉이 있으니까요. 4일 후에 손흥민 키패스 좀 받아봅시다. 4일 후에 대반전 기대하겠습니다. 손흥민 은퇴할 때까지 응원할 겁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